우리나라 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 문화 산업. 하지만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력과 실용성이 부족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와 과학 기술이 만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전통 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전통 문화 기반의 신산업을 2025년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로 키우고 한류 기반 소비재 신제품을 제작해 2,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을 이용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본다. 우리 전통 문화와 과학기술이 만나면 어떨까요? 정부가 과학기술을 우리 전통 문화에 덧입혀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기초원천연구 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참 이거 처음 있는 일일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것 같긴 합니다. 이 전통 문화와 과학기술 접목해서 브랜드 가치 창출하는데 이를 취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정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프리미엄 창출 전략은 그 금년 1월 그 대통령 연도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의 어떤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문화융성의 어떤 핵심 정책의 어떤 전통문화의 어떤 재발견,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이 또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고 K-팝이나 뭐 드라마 어떤 휴대폰과 같은 어떤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한류 창출은 좀 부족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전통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또 향유하고 또 산업화하기 위해서 어떤 현대 첨단 과학기술과 전통 문화를 이제 융합을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한 이제 전통 문화는 이제 전통 문화의 어떤 원형 보존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재된 가치를 좀 재발견하고 어떤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든지 또 새로운 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어떤 시장을 창출하는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자원에 이제 첨단 과학기술을 입혀서 코리아 프리미엄과 어떤 신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문화융성을 이제 문화융성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접목이 된다. 그럼 어떤 가치 창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이제 고유의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또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던 보편성, 우수성을 이제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이 그 잠재력을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는 우리 한국이 가장 또 잘 할 수 있는 이제 분야이고 또 신시장 창출 효과도 이제 매우 클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 촉진이라든지 국가 브랜드 제고라든지 국가사회 발전에도 이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규모가 2010년 기준으로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 어떤 문화나 어떤 친환경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 수요도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수기업 기술력을 좀 축적한 장수기업도 좀 부족하고 영세하거나 좀 노동 집약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산업화가 좀 미진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화권을 가진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우리하고도 비슷한 이제 유산 전통 자원을 가지고도 어떤 고부가치 제품화라든지 어떤 시장 창출 그런 세계화에 아주 성공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그 콩 발효 제품인 나또에 대해서 그 이제 유전체 분석이라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제 융합을 시켜서 거의 2조 원대의 시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청국장은 한 400억 원 정도 아주 영세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또 산업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첨단 과학 기술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통 문화만 딱 떼서 보면은 그냥 전통 문화로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 기술이 접목되니까 또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을 본 건데 이 성공적인 전략을 위해서 지금 4대 전략 마련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크게 4대 전략은 이제 특정 전통 제품 그 자체를 그 첨단 과학 기술을 입혀서 이제 고도화하는 전략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떤 전통 원리라든지 전통 소재를 이제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네. 상품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이제 체제 구축이 이제 세 번째 전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판례되고 국민과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대중화 촉진 전략이 이제 맨 마지막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네 가지 전략을 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전통 문화 제품의 어떤 고도화시키는 이제 전략은 뭐 저희가 어떤 유기라든지 또 네. 인삼이라든지 또 세라믹 온돌 같은 이런 예, 것들에 대해 그것들이 상당히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첨단 과학기술을 입혀서 그것들의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특정 전통문화 제품의 어떤 고도화 전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통문화 원리에 이제 기반한 어떤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전통 기법이나 어떤 소재 원리를 이제 규명하고 예.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첨단 기술하고 이제 융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전통 제품은 아니지만은 이제 전통이 녹아져 있는 새로운 현대적인 제품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천연 염색과 어떤 디지털 프린팅이 이제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명류 기반의 어떤 친환경 마감제라든지 공기 세라믹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전통 제품이든 전통 원리든 거기에 이제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기술 협력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R&D 정보 인프라, 그다음에 제 기술 에러 해소를 위한 어떤 이제 그런 메커니즘.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구현이라든지 지적재산권 확보,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전통 문화 인재 양성까지 하는 이제 그런 R&D 기반 구축이 이제 세 번째 전략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개발된 것이 이제 팔려야 되니까 네. 전통 이제 기술 프론티어 제품 같은 것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 어떤 유통이라든지 예. 어떤 마케팅도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 이제 창조경제센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경제센터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또 지역에 문화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네네. 문화기업들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제품 판로 이런 것들을 창조경제센터와 연합해서 저희가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통문화 고도화 지원 전략 관련해서 예, 좀 예. 보면 사실 원료성 물질들을 좀 제품화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 예. 소재에 대한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 있는지 전통 궁금합니다. 소재의 어떤 기술 혁신이 없이는 네. 그 핵심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해외에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령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빚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령토의 어떤 대체 소재를 소재 이제 동물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많이들 이제 본차이나 같은 예. 본차이나 같은 데는 이제 유럽의 어떤 도자 산업의 어떤 이런 뭐 명품화라든지 이런 데 네. 아주 크게 기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번 전략을 통해서 그 전통 소재의 어떤 핵심을 통해 기술적인 한계도 좀 극복하고 네. 어떤 실용성이라든지 어떤 생산성 또 품질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이제 과제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 같은 거 이제 유기거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거로 하면 이제 아주 수려한 색상, 금빛 색상, 황금빛 색상이 나오고 또 이제 향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로죠. 알려져 있는 네네. 그런 생명의 그릇입니다. 예.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이제 쉽게 변색되고 네, 또 관리가 녹이 슬고 힘들다. 예, 관리가 어렵다든지 예. 또 이제 가공이라든지 가격이 또 이게 상당히 또 비싼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더 심미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항균 특성이라는 건 전통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문제가 되었던 내식성이라든지 뭐 내 변색성, 네. 가공성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뚝배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열 용량이 커서 뚝배기 같은 건 상당히 어떤 이제 음식을 씻지 않게 한다든지 그렇죠. 또 흙의 어떤 원적 개선 이런 거로 또 이제 어떤 향균, 면역 이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또 이제 현대의 어떤 가이론의 어떤 이런 데서는 또 못 쓰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의 어떤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떤 네. 이제 쉽게 예. 유도 가열에 의해서 이제 그 저희가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하면 신기능성 뚝배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와 같은 그 기와는 저희가 상당히 어떤 내구성도 아주 강하고 뭐 그렇죠. 수백 년을 이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주 그 미적인 것도 아주 그 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네. 이제 소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또 반면에 무겁고 네. 또 그 기와를 구우려면 상당히 고온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이제 CO2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고 또 가격도 비싸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벼우면서 강도를 높이는 좀 저온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예. 있는 그런 좀
환경 친화적이고 가벼운 그런 기후 같은 것도 이번 이제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전통과 과학기술 만난 것 중에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 예. 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전략 상품으로 하겠다. 뭐 이 얘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과학기술을 통한 이제 한국 전통문화 이제 프리미엄 창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서 이달부터 저희가 이제 세 개의 품목에 대해서 이제 선도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하나는 전통 제철에 기반한 이제 전통 제품, 두 번째는 이제 청국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옥 소재,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금년 7월부터 그 선도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제철 기반의 어떤 고급 칼은 이제 저희가 상당히 저희 전통 칼이 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일본에 전수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통 제철 기술에다가 현대였던 재련이라든지 아변 이런 것들을 좀 합금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어떤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어떤 다층 구조의 어떤 금속 세제라든지 명품 칼 또는 칼을 넘어서 이제 산업 부품까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국장도 이제 우리나라의 청국장이 보면은 토종 그 고초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 내에서 해로운균을 제거하고 또 유익균을 이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초균에다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제 접목하면 그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전통 한옥 소재 고령토라든지 이제 소나무에다가 옷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인체 유해성이라든지 내구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어떤 그런 3D 프린팅 건축 시장의 어떤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가 선도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수요 또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데 정부 이제 앞으로 지원할 전략들을 마련하겠다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전략에 포함된 이제 한 20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목표가 달성되어서 이제 저희가 한 20종류의 K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것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된다면은 이제 전통 2025년쯤 되면은 전통문화 기반의 한 신시장이 한 1.4조 원 정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고용 창출도 직간접적으로 한 1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효과입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전통 문화를 좀 창조적으로 개성 발전시키고 좀 실생활에 향유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이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부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어떤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표한 이제 전통 문화 외에도 한국의 좋은물, 한국의 천년물에 대한 계획도 시리즈로 금년 중에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화면으로도 구현해 드렸지만 시장 창출 규모도 크고요. 고용 창출 규모도 뭐 11,000명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개발과 함께 꾸준한 기술 혁신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 전통 르네상스 지원단 함께 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전통에 이제 접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르네상스 지원단은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전통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애로 해소라든지 사업화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하시는 분, 뭐 변리사, 또 기술 경영 전문가, 산업계 이런 관계자들로 구성돼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어떤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그 르네상스 지원단이 이제 출범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분들 역시 전문성이라든지 뭐 노하우가 좀 더 확산되면 더 좋은 효과가 이끌어지겠네요. 전통 문화와 과학기술이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전 과정에 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기초원천연구 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